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제 사연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지 마음이 오락가락하네요. 저도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가혹한 이야기라서 더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저도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되니 아직도 기억을 하다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아직까지 자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더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행복하거나 감동적인 스토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연을 적어내는 저도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릇된 욕심을 가진 분들은 그 생각을 접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도 후회되는 일들이었고 저를 바보 같다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 누군가의 일이라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시기에 만나서 함께 노력해온 저희 부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노력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 저희도 첫 신혼집은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었죠.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고 살림이 펴질 않아 둘이 간장 한 종씩 떠놓고 밥을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궁핍한 살림에 지친다던 남편은 아내와 자식에게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며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던 남편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 자기 사업을 일구었고 끝까지 노력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차리게 되었네요. 그땐 정말 기반도 하나 없고 여윳돈도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걸어와준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한 남편 덕분에 제 인생에도 드디어 빛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유가 생긴 형편으로 어린 외동딸 하나를 기르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걱정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생도 해볼 만큼 하며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지만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만큼은 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바보였던 남편은 성공한 뒤로도 자기에게는 인색할 만큼 짠돌이처럼 굴었으면서 딸아이에게는 뭐든 아까운 줄 모르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어 보이던 딸을 천재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명선이가 그린 그림 좀 봐봐. 꼭 화가가 그린 것 같지 않아? 어린애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나? 응? 아무래도 우리 명선이 미술 공부 좀 시켜야겠어. 자식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그래야 빛을 보고 꿈을 이루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명선이 하고 싶은 건 꼭 시켜줄 거야. 그렇게 말했던 남편의 바람대로 어린 딸아이는 미술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라서 마냥 좋게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딸아이는 소질이 있어 보였고 부모라면 자식의 재능을 위해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이 드는 미술 재료도 아낌없이 지원하며 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도 미술 배우는 게 좋은지 게으름 한번 피는 일 없이 미술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그림을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화가의 꿈을 키우며 그림을 배우고 남편은 그런 딸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 살림을 일구며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잘 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쉬움이 없었고 가정은 화목하며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있던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식구들이 큰 시련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며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줄줄이 문을 닫는 연쇄 부도 사태에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던 저희 남편의 작은 회사 역시 그 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없었던 남편의 회사 역시 부도로 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잘 굴러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 그로 인한 금전 피해는 무지막지했습니다. 있던 돈을 다 끌어다가 겨우 급한 불을 끄게 되었지만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이 잔뜩 남아있었고 저희는 결국 개인으로 갚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몇 년 안에 금방 갚을 수 있을 돈이었는데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저희보다 급한 상황의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되니 어쩔 방법이 없었네요. 저희에게 남은 빚은 거의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이나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야 당장 갚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남편을 믿어주신 덕분에 저희는 천천히 돈을 갚아드릴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IMF 때문에 큰 타격을 입으셨고 당장 돈 10,000원이 아쉬운 상황이셨는데도 그동안 성실했던 남편의 행실을 보시고 빚을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저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고마운 분들 덕분에 저희는 겨우 숨통을 트이게 되었고 수중에 있던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낼 곳을 겨우 구하게 된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매일 일용직 일자리를 다니며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라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못하는 날이면 저는 집에서 열심히 부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당장 생활비와 빚, 그리고 아이 학원비까지 한 푼이 아쉬운 시기라 도저히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들으며 자수성가했다 뿌듯해했던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속상했지만 아직 한참 커야 할 자식을 보며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무척 힘들었지만 저희는 이제 사춘기에 돌입하여 한창 예민할 딸아이 걱정이 더 심했습니다. 아직 다 크지 않은 아이가 그동안 누릴 만큼 누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방도 없이 부모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될지 저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너무 착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부모가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제때 내주지 못하는데도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집안 상황에 짜증 정도는 이해할 텐데 딸아이는 저희 앞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고 미안해서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명선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미술 공부만은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죠. 명선아, 아빠가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명선이 너 미술 배우는 건 어떻게든 계속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 이제 미술 안 해도 되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면 돼요. 미술은 학원비도 그렇지만 재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배운다고 해도 미대 가서 드는 돈이 얼만데. 나 여태 원 없이 그림 그린 걸로 그냥 만족하고 이제 그만둘게.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아빠 더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지금 엄마 아빠 걱정할 때야? 너 아직 아이야. 부모 사정 생각할 필요 없어. 너 미래를 위해서 더 욕심 부려도 돼. 미술학원은 계속 보내줄 테니까 아빠 말대로 계속 해보자. 응? 저희는 어떻게든 아이의 꿈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희 모르게 철이 든 딸아이는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그림을 좋아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림이 지겨워졌다며 공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착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렸는지 저는 그런 딸아이가 차라리 때를 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 고집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기에 결국 딸아이는 계속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비싼 재료들을 마구 사주지는 못했지만 딸은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계속 그림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에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인지 밤새 미술학원에서 지내다시피 하여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정은 어려워졌고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앞이 깜깜했지만 저희 부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 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잃어버린 것도 다시 노력해서 되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은 힘들고 피곤한 와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막노동 일을 하고도 저녁이면 대리운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일을 3-4개씩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준다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주방일에 설거지, 파출부 일까지 다니며 가족들을 위해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던 그때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몇 개씩이나 하며 바쁘게 살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길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남편과 함께라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 제 기둥이었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울고불고 하느라 어떻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는 아직 한참은 부모의 손이 필요한 딸이 있었고 남편과 딸을 위해서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 없이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고 저는 남은 딸아이를 보며 다시 힘을 내보려 노력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제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건지 공부도 그림도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엄마인 제가 가만히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세상을 떠나 남편 곁에 가는 그날까지는 남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정 형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도 딸은 열심히 하여 명문미술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제가 잘 알기에 딸의 합격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편의 사고 보상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고 없는 살림에도 저는 대학 새내기가 된 딸의 새 옷을 사주며 딸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텐데 이 행복한 순간을 저 혼자 지켜보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네요. 미대에 들어간 딸 역시 매일 수업을 즐겁게 들으며 몇 년 만에 행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도 이제 딸아이가 대학생활 잘하면서 좋은 대학 졸업해서 꿈을 이루고 어른이 되어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제에 그런 꿈을 꾼 게 잘못이었는지 남편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던 딸아이는 미대를 다니며 가재와 공부에 시간을 쫓기면서 늘 바쁘게 살았죠. 매일 야간 작업을 한다며 학교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바쁜 것이 학교 생활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딸아이에게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제서야 딸이 저 몰래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딸아이는 아마 어려운 우리 집 형편에 미대를 다니는 것이 죄스러웠는지 재료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보겠다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미대생이 할 만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고
벽화 작업이나 미술학원 강사를 조금씩 하면서 더욱 바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그날도 알바 자리를 구해 저 몰래 일을 나갔고 늦은 새벽까지 혼자 벽화 작업을 하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장비에 팔이 깔려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기라도 했으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얻어 큰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인건비 좀 아끼겠다고 20살 어린 여학생에게 독박을 씌운 나쁜 어른 때문에 제 아이는 무거운 기계에 팔이 깔려 결국 한참 뒤에서야 발견이 되었고 그 사이 눌려있던 팔 한쪽이 괴사하여 결국 한쪽 팔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있는 줄만 알았던 저는 뒤늦게 알게 된 딸아이의 사고 소식에 기절할 듯 했습니다. 급히 딸아이를 수술시키고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내가 모자라서 내 딸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자책하고 또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딸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가 팔을 잃고 말았으니 그 인생은 모두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았죠. 결국 딸아이는 미술을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엄마인 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저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명선이는 저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한참 더 살아온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누가 봐도 좌절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제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내 잘못이지. 나는 엄마가 자책하는 게 싫어. 나 미술은 포기했지만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지켜봐줘.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던 딸아이는 미술 사학으로 전과를 하며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모였지만 오히려 딸에게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연속되는 불행에도 좌절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딸아이였습니다.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행동도 불편함의 연속이었지만 딸은 늘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고 결국에는 그 노력에 보답을 받듯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 내내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던 딸을 좋게 봐주신 교수님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청년 실업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자신의 갈 길과 취업을 결정낸 딸아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불편한 몸으로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죠. 조금씩 제품을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바쁘다며 정신없이 출근하라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있었죠. 마음 같아서야 백년만년 딸아이를 제품에 두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훌륭하게 자라준 딸아이에게 좋은 남편만 있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바람을 알기라도 하는지 딸아이는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 관련으로 미술관을 다니다 전시를 보고 있던 남자와 인연이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던 딸은 그 후에도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저를 잡아놓고는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으로 한참을 떠드는 딸의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말을 듣다 보며 과거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연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우리 명선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평범한 회사원이나 미술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자친구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이었죠. 아직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면 아직까지 빚에 허덕이는 우리 집 상황으로 너무 많은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그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였지만 불편한 몸을 시댁 식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직업을 가진 아들을 둔 집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집을 보며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 반대에 부딪힌 딸아이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딸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앞으로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딸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발 우리 딸의 결혼이